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70 죽음의 다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다리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60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70 죽음의 다리. 아침 11시쯤이다. 간수가 누구누구 하며 부른다. 나도 호명의 영광을 얻었다. 간수의 나오라 하는 말이 끝나자 감방문이 열린다. 커다란 강당에 200명가량이나 사람들이 모였다. 나도 그 틈에 끼어서 몇몇 소련 장교와 그 주구 몇몇 사람이 번갈아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다. 설교는 말하자면 미국의 앞잡이 운운, 장광설이 끝난 다음 형무소 소장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려간다. 나도 오라는 호명에 소장실로 쫓아갔다. 소장실에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반동행위를 안 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암흑의 형무소에서 석방된다. 형무소 앞에는 불안에 헬쑥한 가족들이 추운 바람맞이에서 떨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난다. 어머니의 쇠약한 목소리다. 나의 가슴에는 눈물이 돌고 뜨거워진다. 다만 어머니에게 걱정을 하시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병석에 오래 누우신 어머니를 이렇게 찬바람 속에 걱정을 끼치게 한 나의 불민의 가슴이 조여든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걸어본다는 것은 내가 병들고는 처음이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눈물이 꽃잎이 될 수가 있다면 지금 걸어가는 어머니와의 길머리에는 눈물의 꽃잎이 한박꽃처럼 푹푹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푸른 눈물의 원색의 원시림을 헤쳐갈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수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너는 이제는 내 속을 그만 태워라. 앓고 있을 때에는 앓는다고 속 태우고 좀 걸음발을 할 만하니 이렇게 형무소에 드나들고 제발 내 속이나 태우지 말아라오. 나는 변명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걸었다. 어머니는 쇠약한 몸이므로 보행도 부자유하여 쉬고 쉬고는 가시는 것이다. 나는 참괴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명심한다. 집에 돌아오니 하룻밤 사이에 온 집에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어제 그 난리 사이에 시장에서 산 쌀도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이 잃었다. 3.13 사건이 발생하고는 며칠 동안은 전 시내가 살기에 가득 찬 무시무시한 죽음의 거리가 되었다.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것 같이 꼼짝달싹도 않고 소련군과 보안대원이 무장하고 독소리 눈같이 도끼 있는 눈초리로 거리거리로 술라하는 것만 보인다라고 챕터 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1시쯤이다. 간수가 누구누구 하며 부른다. 나도 호명의 영광을 얻었다. 간수에 나오라 하는 말이 끝나자 감방문이 열린다. 커다란 강당에 200명가량이나 사람들이 모였다. 나도 그 틈에 끼어서 몇몇 소련 장교와 그 주구 몇몇 사람이 번갈아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다. 설교는 말하자면 미국의 앞잡이 운운라고 챕터 70을 열고 있는데요. 앞선 챕터에서 언급했듯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새벽 2시에 취조를 당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11시쯤에는 수용자를 강당으로 집합시켜 훈화의 시간을 가졌나 봅니다. 아마도 호명의 영광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보아서는 선별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밤중에 취조한 것을 바탕으로 가급적 경중한 사람을 대상으로 훈방하려는 절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두를 감금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름을 뜻한다 하겠고요. 간수라고 하는 것은 교도관의 이전말이라 할 수 있겠고, 주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교리를 설명을 뜻하나 여기서는 훈화 또는 정신교육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운운했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여러가지 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설이 끝난 다음 형무소 소장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려간다. 나도 오라는 호명에 소장실로 쫓아갔다. 소장실에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반동행위를 안 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암흑의 형무소에서 석방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당에서의 단체 훈육이 끝나고 한 사람씩 호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로 교화소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필 서약서를 받았던가 봅니다. 하운도 내키지 않는 서약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쓰고 나왔겠지요. 이를테면 반성문 같은 것이면서 충성맹세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앞날을 위하여 올가매를 만들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장광설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번잡하고 길게 늘어놓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의 이전 말이 되겠고요.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이나 움직임에 대하여 그 반대로 일어나는 작용이나 움직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 따위에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손가락의 지문을 도장 대신으로 찍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교도소나 감옥, 유치장에 수감하고 있는 자의 신체의 구속을 해제하여 풀어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무소 앞에는 불안에 헬쑥한 가족들이 추운 바람맞이에서 떨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난다. 어머니의 세약한 목소리다. 나의 가슴에는 눈물이 돌고 뜨거워진다. 다만 어머니에게 걱정을 하시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병석에 오래 누우신 어머니를 이렇게 찬바람 속에 걱정을 끼치게 한 나의 불민에 가슴이 조여든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석방이 된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형무소 앞까지 나왔던가 본데 그 일행 중에 몸져 누워 계시던 어머니까지 나오셔서 추운 바람에 떨고 계셨나 봅니다. 하우는 불효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둘 바를 몰라 했겠지요. 그래서 내뱉은 말이 걱정을 하시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나 봅니다. 어머니로서는 장성한 맏아들이라서 든든했겠지만 늘 품 안의 자식처럼 안쓰럽고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며 사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이죠. 여기서 헬쑥한 했는데 핏기가 없고 화려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바람맞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쇠약한이라고 했는데 줄어서 약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석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알아 누워 있는 자리를 뜻한다 하겠고요. 불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따위가 딱하고 가엾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걸어본다는 것은 내가 병들고는 처음이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눈물이 꽃잎이 될 수가 있다면 지금 걸어가는 어머니와의 길머리에는 눈물의 꽃잎이 한박꽃처럼 푹푹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푸른 눈물의 원색의 원시림을 헤쳐나갈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수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너는 이제는 내 속을 그만 태워라. 앓고 있을 때에는 앓는다고 속 태우고 좀 걸음발을 할만하니 이렇게 형무소로 드나들고 제발 내 속이나 태우지 말아다오. 나는 변명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걸었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교화소에서 석방되어 어머니랑 걸었던가 봅니다. 그렇겠지요. 그 시절에는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운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아프고 나서는 처음 어머니랑 걸었다고 하네요. 마치 죄인이나 된 듯 고개를 쳐박고 걷는데 어머니께서 또 한 말씀을 하셨네요. 너는 이제는 내 속을 그만 태워라. 앓고 있을 때에는 앓는다고 속 태우고 좀 걸음발을 한 말 하니 이렇게 형무소에 드나들고 제발 내 속이나 태우지 말아다오 라고 말입니다. 하우는 그래도 효심이 가득한 인성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한 말씀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고 하네요. 하운의 문학적 감성이 철철 넘치는 표현이죠. 눈물이 꽃잎이 될 수가 있다면 지금 걸어가는 어머니와의 길머리에는 눈물의 꽃잎이 한박꽃처럼 푹푹 쏟아질 것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색으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빛깔을 뜻하나 여기서는 눈물의 바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을 뜻한다 하겠고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내며 까닭을 말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잠잠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쇠약한 몸이므로 보행도 부자유하여 쉬고 쉬고는 가시는 것이다. 나는 참괴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명심한다. 집에 돌아오니 하룻밤 사이에 온 집에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어제 그 난리 사이에 시장에서 산 쌀도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이 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걷는 중에도 여러 차례 가다 멈추기를 계속하셨나 봅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쇠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러한 어머니를 볼 때 자식된 도리로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이럴 때 쓰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표현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안 분위기는 침울무도로 변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귀하디 귀한 쌀 2대도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행방이 멸하게 되었던가 보네요.
하긴 그 야단법 속에 쌀 2대 빡이 문제였겠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었을 텐데요. 여기서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가고 오거나 걸어서 다님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말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둠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또는 그 주변에서 풍겨나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도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여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 사건이 발생하고는 며칠 동안은 전 시내가 살기에 가득 찬 무시무시한 죽음의 거리가 되었다.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것 같이 꼼짝달싹도 않고, 소련군과 보안대원이 무장하고 독수리눈같이 도끼 있는 눈초리로 거리거리를 술라하는 것만 보인다라고 챕터 70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3월 13일 함흥의과대학생이 촉발한 시민봉기 사건으로 인하여 며칠간은 함흥시내가 쥐죽은 듯 조용했던가 봅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피바람이 한 번 훑고 지나갔으니 누군들 또 얼쩡거리고 싶었을까요? 하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소련군과 보안소에서는 철두철미한 경계가 펼쳐졌겠지요. 그러니 누가 그곳에서 얼쩡거릴까요? 비록 잠시지만 살벌한 죽음의 거리가 되었겠네요. 여기서 살기라고 하는 것은 독살스러운 기운을 뜻한다 하겠고요. 무시무시한이라는 뜻은 자꾸 몹시 무서운 느낌이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꼼짝달싹이라고 하는 것은 꼼짝달싹의 잘못된 표현으로 주로 말다, 앓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몸이 아주 조금 움직이거나 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장비를 갖춤을 뜻한다 하겠고요.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수리과에 속한 큰 새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끼라고 하는 것은 독이 있는 기운을 뜻한다 하겠고요. 눈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볼 때의 눈 모양이라 할 수 있겠고요. 술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순찰하는 일을 맡았던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4만은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71 봄과 더불어 온 알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오는 6월 20일 파랑새 제9집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작품을 기고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